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막장 시어머니와 막장 며느리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랑하려고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참고만 사는 며느리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몇 자 적어 보냅니다. 적당히 억지 쓰는 시어머니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를 넘어서 옹고집이 되고 뻔뻔하고 염치 없어지면 며느리들도 절대 참아선 안 되겠죠. 결혼 5년 차이고 시어머니 쉬운 분 아니듯 저 또한 쉬운 며느린 아닙니다. 중간에서 눈치 살피는 남편 보면 안쓰럽긴 해요. 그래도 이혼 당하고 싶진 않은지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팁을 좀 주는 것 같긴 했었습니다. 아내가 바쁘다고 하면 좀 전화를 바로 끊어줘라. 오후 6시 전까진 최대한 전화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10시 넘어서 전화를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절대로 아내에게 밥은 뭘 먹었냐, 혹은 이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좀 해서 먹여라 등등 이런 종류의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긴 했었죠. 저와 부딪힐 때마다 항상 시어머니 그러시거든요. 아들 키워봤자 정말 필요 없다고요. 아들 가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절대로 지 엄마 편드는 아들놈 하나 없다고 했었는데 자기도 그걸 놨다고요. 결혼시켜 놓았으니 이제 며느리의 남자 된 거 인정을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많이 봐주는 거다. 너 하는 꼴 보면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다 우리 아들 위해서 내가 참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참 웃기죠? 친정에서 딸 잘 키워놓았는데 소용이 없다더라. 이젠 사위의 여자이니 내가 참고 살겠다는 둥 인정을 하겠다는 둥의 말 나오지 않잖아요. 당신도 딸이었고 며느리였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저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요즘 며느리이긴 하지만 네, 요즘 며느리들 싸가지 바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들 눈에만 그러는 거지 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로 싸가지 없는 며느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고 없어져야 할 아들 부심 부리니까 그게 꼴사나와 며느리들도 나를 세우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시어머니 약 올리는 며느리 없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아들 잘났죠. 잘 키우셨죠. 그러니 제가 결혼을 했고 제 남자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참 모순인 게 제가 시댁에 인사 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나란히 음식 만들고 뒷 정리하는 당신의 아들 흐뭇하게 보시고 그게 잘하는 거라 했었거든요. 당신의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남자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밥 먹고 바로 정리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 제게 분명 그랬었습니다. 이것 보라고. 이게 다 교육이라고. 엄마를 이리 아끼는데 아내를 맞이하면 얼마나 더 아끼겠냐고요. 나는 아들이라고 아끼지 않았어. 시킬 건 시키고 남자라고 해서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 절대로 없지. 남자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이게 다 깨어있는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리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살지만 솔직히 집안일은 우리 아들이 더 잘해. 바느질도 얼마나 잘하는데. 애가 너무 꼼꼼해. 저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 우리 예비 며느린 정말 편안하게 살 거야. 결혼하면 막 부려먹어. 남자라고 해서 일 안 하고 하면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알겠지? 아들, 엄마 커피. 엄마 과일 먹을 때 꼭 커피 마시잖아. 어떻게 마시는진 우리 아들이 제일 잘 알지? 하며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거든요. 원래 저도 잘 알고 있긴 했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살림 실력도 더 좋고 음식도 더 잘한다는 것을요. 퇴근 시간에 우리 남편 음식 만드는 유튜브 보면서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야지 하고 장 봐오는 사람입니다. 총각 때도 그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금도 일을 하시지만 그 당시엔 더 활발하게 바깥일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남편의 살림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했었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제가 그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니 억울했었나 봅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런 스타일 알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상황에 따라 말이 막 바뀌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1시간 전후에 했던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래도 그럭저럭 서로 간 보면서 그리 지냈었는데 결정적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 틀어진 일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후 3년 정도 지났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날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아마 남편은 주말이니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이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뭐하나 싶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밥을 하고 있다? 곧 먹을 거다라고 말을 했나 보죠.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는 무얼 하냐 물어보았겠죠. 남편의 답이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자고 있다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그날 일어난 일로 제가 유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굵은 소금으로 얼굴 쳐맞아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만 했다 하면 소금 얼굴에 뿌렸다잖아요. 그거 뿌릴만 합니다. 굵은 소금 얼굴에 정통으로 맞으면요. 엄청 아픕니다. 파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힘까지 실리면 와, 뺨 돌려 맞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 정도의 파워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엄청나게 따가워요. 말도 못할 정도로요. 저 그날 시어머니에게 굵은 소금으로 제 침대 안방에서 쳐 맞았습니다. 주말인데 남편 밥 챙겨야지 네가 무슨 여왕이냐며 제게 굵은 소금을 뿌려댔거든요. 자초지종 듣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했습니다. 결혼 전에 뭐 다 할 줄 아는 남자라 좋다는 둥, 자기가 다 교육시켜서 이렇다는 둥, 집안일 안 하면 자기한테 일을 하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했으면서 결혼하니 며느린 처 자고 있고 자기 아들이 혼자 밥하고 있다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었나 봅니다. 그 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 본격적으로 틀어져 버렸고요. 한동안 서로 말도 섞지 않았었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치면 원수 모두 그리했었고요.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오해 풀기보단 서로를 저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주하는 마음까진 사그라들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일이 하나 더 터지게 되면서 완전 막장으로 치닫은 시어머니 며느리 영화를 찍게 되었죠. 소금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말 바꾸는 것들, 그리고 정점을 찍어버린 이 사건들로 인해 거의 시어머니와 육탄전까지 벌일 뻔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제가 결혼 전에 그러니까 남편과 혼담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시어머니에게 땅을 좀 샀었습니다. 개발될 것도 없었고 엄청 한적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땅을 산 이유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함이었는데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집서 살았으니 아주 긴 세월 살긴 했는데 그 땅을 사고 싶어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아무리 비싸게 값을 쳐준다 해도 팔 수 없는 바로 그 땅은 아버지와 친하기도 하고 저도 커피 할아버지라 부르는 그분 집안의 문중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커피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그 땅을 팔고 싶지만 문중 땅임으로 개인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약속은 몇 년 안에 집 지은 그 부분만큼 땅을 팔겠다라고 해서 지었던 거였는데 지금까지 그 땅은 저희 부모님 소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땅을 사서 우리 땅에 다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딸로서 그리고 잘 키워준 저희 부모님께 해드려야 하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의 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원래는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덜컥 사놓으신 거였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 전 그리 이야기를 하길래 땅 구경을 한 뒤 네, 제가 샀습니다. 결혼 전에 사야 나중에 남편과 재산 문제로 얽히지도 않으니 그냥 마음에 들길래 사버렸거든요. 그리고 집을 지어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부분을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 왜 잘 살고 있는 분들을 다시 이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제가 뭣도 모르고 일을 벌리고 있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남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 돈과 거의 대부분은 저희 친정 부모님 돈 드는 건데 왜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돈 주고 결혼 전에 그러니까 완전 남남이었을 때 체결된 계약이었는데 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건 억지라고 할 수도 없는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없는 그런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말이
전혀 모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그리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완전 어이없었죠. 그 땅 다시 나한테 돌려놔라. 암만 생각해도 그때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땅을 팔아버린 것 같아. 호지 있을 줄 알고 샀었는데 사실 너한테 좀 싸게 급하게 팔아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내 이름으로 다시 돌려놔. 아니 그 땅은 어머니랑 저랑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아니었을 때 제가 제 돈 주고 어머니랑 계약서 쓰고 산 땅인데 뭘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놓아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겠니? 가족끼리 정말 왜 그래? 그냥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줘. 나 그거 너무 아깝게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린 것 같아. 그때 네가 좀 설레발을 떨었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더라. 아우 몰라, 정신 없었어. 나는 그 땅 팔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 그냥 내 이름으로 다시 돌려놔. 그럼 그냥 다시 사가세요. 그럼 제가 다시 팔게요. 제가 손해보고 팔 순 없으니까 조금만 더 올려서 어머니한테 팔게요. 그럼 되죠? 현금 준비하세요. 계약서 들고 갈 테니까. 어머 얘, 내가 돈이 어딨어. 그냥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야. 돈은 뭐 나중에 생기면 줄게. 가족이고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설마 그거 떼어 먹겠니? 우선은 그냥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돈은 나중에 받아. 나 죽으면 다 니들 거야. 네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 것이 되는 거다. 긴 말 하지 마. 나 머리 아파. 그냥 내 이름으로 돌려놔. 알겠어? 와 정말 이런 억지가 또 어딨냐? 아니 왜 내 땅을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요? 그냥 판다고요. 어머니 돈으로 사서 다시 되돌려 받으시라고요. 아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뭐 이런 억지를 다 부리세요? 야 이 시베리아야. 내가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나 죽으면 다 니들 것 되는데 왜 네 재산으로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걸 왜 친정으로 빼돌리냐? 너 그거 엄청 잘못하는 거야. 만일 이거 걸고 넘어지면 너 이혼 당할 수도 있는 거야. 너랑 나랑 사이 더 나빠지기 전에 얼른 내놔.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고. 확 그냥 지난번처럼 봉변 당하지 말고. 왜요? 또 굵은 소금 뿌리게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시베리아요? 아 정말 어디 아프시네. 이젠 그런 욕설까지 내뱉는 거 보면. 아니면 뭐 막 급한가?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제 것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 생각인데요? 뭐 한 일주일 시간 드리면 되나요? 일주일 뒤에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듯한데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다 안 했는데요. 어머니야말로 굵은 소금 얼굴에 맞고 싶지 않으면 그런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님 뿌려도 되고 며느린 뿌리지 말라는 법 있어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뭐 그런 강압적인 행위라도 해야죠.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어디 막장 영화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소금으로 다시 한번 복귀해요. 정말 정신 내려놓으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뻔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을 게다가 정정당당하게 산 것을 내놓으라 마라, 이름으로 돌려라 마라 하는 겁니까? 게다가 시베리아라는 욕까지 하면서. 아 정말 말하기 싫어. 정말 어머니랑 저는 대가 안 맞네요. 전생에 원수였나 봐요. 그러니 이렇게 안 맞지. 아우 지겨워.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다가 결국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대신 컴퓨터 카톡을 켜서 남편에게 다 말을 했어요. 만일 어머니 진정시키지 못하면 이번엔 큰일이 날 것 같다고요.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고요. 소금 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제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중재를 하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 접점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 이런 도발로 그 노력들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더 제 분노는 올라왔고 나중엔 막 물이 끓어대듯이 어찌해야 하나? 한 대 치기라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제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를 건드리지 않길 바랐어요. 시어머니가 억지 썼지만 저도 억지 쓰면서 막장 영화 찍은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불같은 시어머니 성격에 절대로 그냥 있을 뿐이 아니었죠. 분명히 남편이 말렸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아마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보다 그 위에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당신 기분이 더 중요한 분이셨죠. 결국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인터폰 보니 귀신 눈을 하고 노려보길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다가도 이건 한 번은 제대로 싸움이 나야지만 끝날 것 같더라고요. 문 열어버림과 동시에 저는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굵은 소금 뿌렸습니다. 엄청 따가운 그 소금을요. 그나마 저는 자다가 봉변 당한 거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참내 쓰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싶지만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 열고 시어머니 얼굴 보자마자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검은 봉다리.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게요? 소금 뿌리자 살짝 주춤했던 시어머니는 제게 봉다리를 던졌고 바로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고래고래 한참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냥 저는 거실에 음악 크게 틀어놓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봉다리엔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지를 하고 시어머니 당신 집에 돌아가고 나서 집에 들어온 남편 바로 청소도구 가지고 현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던진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자기 아내가 던진 소금을 치우기 위해서요. 남편은 요즘 아무 말이 없습니다. 뭐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그냥 서로 보고 살지 말라 하더라고요. 기름과 물 같은 사이 같다면서 저랑 시어머니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느냐 했더니 상식적으로 이건 시어머니의 오만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왜 자기가 저랑 이혼을 해야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란 존재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리 잘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욕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기에 욕먹어도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 좀 속이 시원하긴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소금 뿌린 거에 대해서요. 그러기에 그런 억지 누가 부리래요? 시어머니가 그리 대단하다고? 참 웃기지도 않네요. 그래도 저도 양심은 있어서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바로 남편입니다. 기센 여자 둘 사이에서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